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코스닥은 800선 위로 올라간 아주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배트맨 2부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발굴이 돼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입에서 유레카라는 탄성이 나오게 될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유레카 종목까지 알차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는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될지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민경철 파트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장중에도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화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드릴게요. 네, 기존의 샵 0082번으로 이름을 보내셔서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QR코드 통한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는 오늘장 한마디 시간인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은 어떤 한마디를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수금이 필요해. 수금이 필요해. 예.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할 때는 좋은 차트가 있다 하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여기서 투자 수익을 봐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좋은 차트를 매수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은 두 번째는 수금을 좀 해야겠죠. 잘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주초에 또 투자를 했을 때는 현재 보통 주중이 수요일이다.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현재 차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경철 이제 파트너님과 제가 나오는 시간이 수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식은 수금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현재 2%에 대한 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반짝 상승이 나와줬는데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도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수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수요일인 오늘은 임상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로 꾸며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역시 두 분이 함께 출연을 해주시니까요. 자, 수요일, 금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즐겨보시라라는 의미로도 수금이 필요해라는 한마디로 오늘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은 어떤 말로 정리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먼저 그런 이중적인 의미와 네. 깊은 뜻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금술 좋아지게끔 네, 우리 좀 좋은 종목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 저는 840이라고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840의 이유는 제가 증시, 우리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우리 증시가 무너지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84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보유를 하셔라. 우리 개별 종목들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조금 더 우리 700포인트 초반 깨지냐 마냐 그런 공포 구간에서 최저점 매도보다는 계속 노래를 불렀던 그 가격이 바로 우리 840원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 기준 840포인트였습니다. 자, 잠시 우리 업종 차트 간단하게 띄워주시고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돌파의 자리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코스닥 지수 업종 차트를 보시면 자, 직전에 우리 저항 구간의 라인을 자, 돌파하는 그런 캔들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호 상방을 네, 우리 좀 바라볼 수 있는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900포인트 구간에서 지금 700포인트까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자, 우리 일봉상 우리 지수의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는 우리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의 지수 구간이 자, 직전에 이탈했었던 우리 주요한 지지선을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 840포인트까지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전일 대비 1.37% 상승한 815.3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민경철 파트너는 840, 840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840포인트 선까지는 추가 상승 기대해볼 만하다. 그때까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준비의 시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 준비의 시간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수금이 필요해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른 날도 저희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와 함께 하시면서 준비 알차게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자, 종목 발견을 위한 마켓 키워드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일지 먼저 임상현 파트너가 마켓 키워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마켓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는 패권 다툼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패권 다툼 무슨 의미가 있을지 얼추 짐작은 가는데 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패권 다툼은 미중 뭐 이런 패권 다툼도 있지만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에 대한 그 패권 다툼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핫 이슈가 이제 메타버스 쪽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토의 세계, 보이지 않는 머니 게임의 세계 또는 가상화폐의 세계에 주도권을 잡는 어떤 메타버스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지는데 물론 1, 2년 전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또 이슈가 됐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메타버스 쪽에 해당이 됩니다. 메타버스 쪽은 게임,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전통적인 플랫폼 기업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는 그 배경은 최근 알겠지만은 최근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이 되면서 온라인 쪽의 세계가 강화된다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쪽 온라인 교육주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 뉴스가 나온 부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야겠는데 K게임과 K팝 합작으로 탄생한 배그 블랙핑크 협업 뮤비가 초대박이 났다는 뉴스가 나와졌죠. 그런 부분인데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소속된 블랙핑크 부분하고 현재 그 배틀그라운드 이 부분에 대한 형식으로 뮤비가 탄생이 되고 또 거기서 블랙핑크가 가상인간으로 활용이 되면서 융합점을 찾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의 사활을 거는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 또 메타버스는 이런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에서 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게임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SNS 강자 다시 말해서 플랫폼의 강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한번 격돌이 좀 되고 있다. 네이버는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양쪽에 있던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게임에서는 P2E에 대한 또는 X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에서 또는 X2E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돈을 버는 게임으로 그렇게 하나의 그 이벤트 형식으로 계속해서 생활에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가상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가상의 화폐는 블록체인이고 그 가상의 세계의 자산은 현재 NFT의 어떤 세상이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주고 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다뤄야 될 부분들은 게임 쪽에 해당이 됩니다. 게임 쪽에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을 걷고 있는데 새로운 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NFT하고 게임하고 현재 결합이 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토큰노믹스라고 보통 하죠. 이런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신작의 하반 게임의 출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은 모든 게임을 다 다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게임 쪽에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압축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것은 현재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네오이즈, 넷마블, NC소프트, 넥슨 이런 기업들이 카카오의 게임을 현재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알다시피 보라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계속 시너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어떤 푸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4월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카카오의 성장 동력을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실현을 한다는 어떤 정책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강자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자체 메인넷을 바꾸면서 자체 플랫폼을 하고 있고 모든 게임 업체가 위믹스의 어떤 그 도전을 위믹스와 함께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컴투스홀딩스라는 자체도 C2X라는 게임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고 또 게임 그 토큰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 메타버스 플랫폼이랑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보니까 전통적인 게임 업체들이 너도 나도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오지 같은 경우는 네오핀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마블엑스 이런 게임들이 마블엑스라는 게임을 MBX라고 하죠. 코인을 발행을 좀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NC소프트는 미정이지만은 NFT 사업, 그다음에 가상인간 사업을 펼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넥슨도 아직 그 코인은 미정이지만은 NFT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현재 기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업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몇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주 탑3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카카오 게임즈 쪽에 해당이 되죠. 카카오 게임즈는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졌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가장 그 핵심은 자회사 넵튠과 메타보라의 오픈형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딘 그다음에 오딘이라든가 새롭게 출시한 게임들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매출 성장과 함께 시너지를 보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0여 종의 신작 출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믹스 생태계에 나도 가입하겠다는 그 이제 게임 쪽의 부분들이 100여 개가 온보딩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메타버스의 강자로서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더라도 거의 이제 쌍바닥 패턴에서 완벽하게 현재 61선이 우양화하고 있고요. 21선이 횡보해서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종목군 중에 이제 플랫폼 기업하고 게임주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종목에 대해서 더 언급을 좀 드린다면은 현재 위메드 말고 또 하나 종목은 컴투스홀딩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컴투스홀딩스, 컴투스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도 이제 21선과 61선이 거의 이제 수렴 단계에서 이제 올라와 주려는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메타버스 특히 이제 게임 쪽도 코인 발행할 업체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 부분들이 재유행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에 백신이 나와주고 있고 백신 나와준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미크론의 초기 버전에서 나와졌기 때문에 지금은 변이의 변이를 거쳤기 때문에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런 움직임들이 좀 유행이 어떻게 보면 피크를 쳐야지 이번 코로나도 소강 상태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봄이 되면 잦아드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피크 가능성을 보고 이런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시간에 한번 그 게임 또 하반기 출시 모멘텀,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 여러 가지 걸 복합해서 굉장히 좋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줄 알았는데 메타버스와 게임, 엔터 그리고 플랫폼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라는 의미로 패권 다툼이라는 마켓 키워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흥행과 또 실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임상현 파트너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각 게임사들에서 치중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들 현황과 함께 주요 종목들 차트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자, 관련 산업에 대해서 민경철 파트너 의견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게임 관련된 종목들 머니 트렌드라는 코너를 통해서 좀 다뤄드렸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 게임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좀 비유를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기업들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본다라는 기업들이 지금 유튜브나 우리 넷플릭스나 IT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는 게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의 OTT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처럼 글로벌 메타버스나 그런 플랫폼 시장에서의 패권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5G 인터넷 속도 올라가면은 기존에는 우리 인터넷 속도상, 우리 물리적인 속도상 음원만 스트리밍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동영상 스트리밍하는 시대에 앞으로는 게임까지 스트리밍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그 게임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기업이 앞으로 제2의 유튜브, 앞으로 제2의 넷플릭스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11월 달까지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실적을 보여준 것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우리 과거의 전고가를 돌파할 만큼의 시세는 당장 좀 부족하지 않나. 메타버스 세계가 현실화가 되어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실적이 좀 부각이 되어야, 뒷받침되어져야 이런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들, 우리 작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한 1, 2년 정도 우리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박스권 구간에서의 등락을 좀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제가 우리 게임 관련주들, 우리 4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머니 트렌드 시간에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도 종목들을 정말 잘 발굴을 하셔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게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4개 종목을 지난주 목요일에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이제 발행한 자회사 모회사죠. 그래서 위메이드와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우리 바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주 수요일 27일 여기 바닥에서 우리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에 지금 최저가 부근에서의 우리 기간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우리 게임 관련주들로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게임 관련주들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올 거다 부정적인 이슈들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이슈가 고가가 아니라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우리 서울경제TV 머니트렌드 시간에 좀 공유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14% 그리고 16%까지 올라와서 지난주 방송 보셨던 분들 게임 관련주 바닥에서 잘 매집해 나가셨던 분들은 큰 우리 수금을 반대로 해서 금술 해가지고 이제 부부 금술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은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자, 펄어비스 종목도 지난주 수요일 우리 머니트렌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바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도깨비라는 신작 게임이 이제 메타버스로 개발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작년 하반기에 그 메타버스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임 신작 게임인 이제 도깨비 출시 기대감으로 14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3분의 1 토막이 났고 이 바닥에서는 오히려 실적 안 좋아도
우리 기술적인 반등 구간, 자,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대시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바닥에서의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지난주 잡아드렸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제 펄어비스라는 기업이 10%대 강세 보였고, 자, 우리 아까 이제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정리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넷마블도 있었는데, 자, 우리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넷마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여러분들 이미 메타버스 관련주들 좋다 해가지고 수백 퍼센트 폭등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바닥에서 이제 물량을 잘 모아 가신다면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뭐 직전의 고가까지의 저는 시세를 전망하진 않지만 이 박스권 등락하는 과정에서 추세 하단을 공략했을 때 일정 수준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전에 작년에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던 그 영광의 시기를 재현하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혹시나 뭐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할 이야기는 많죠. 네. 부족한데 어떤 전문가, A라는 전문가가 몇 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또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또 이런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딱 공통적으로 찍은 종목을 고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메모를 했는데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찔린 것이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위메이드, 그다음에 넷마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더 더하면은 메타버스의 3파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게임 업체에서 굉장하게 메타버스를 치중을 많이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떠나고서는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강자일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카카오 게임즈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플랫폼 경제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게임 쪽으로 접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게임 쪽에서 어떤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위메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NC 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 전통적인 게임 양식에서 약간 변화를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인노믹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난 과거에도 이 게임 NFT가 굉장히 많이 블록체인이 올랐을 때는 게임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다가 NFT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단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 종사자들이 하기에 과연 이게 미래냐 이런 많은 어떤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결론은 게임 쪽이다. 그리고 더 한 가지의 단점은 뭐냐? 게임 매니아들 중심으로 하면 확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엔터와 합작하고 실생활에서 합작을 하고 이런 많은 융복합의 어떤 시도들이 이제 이루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개가 겹치는데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하고 위메이드를 두 개가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한번 첨언을 좀 해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넷마블, 임상현 파트너님이 물론 좋다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민경철 파트너도 역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좋다고 하는 종목 내 포트에 담아봐서 과연 나쁘겠겠나 하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게임사들에서 엔터라던가 메타버스라던가 블록체인 등 다양한 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게임주들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도 첨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 과연 오늘의 유레카 종목이 있을 것인지 방송 말미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마켓 키워드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지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는 반사이익입니다. 반사이익. 어떤 내용일지 역시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앞서서 제가 패권 싸움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민경철 파트너님, 반사이익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패권 전쟁이 지금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패권 전쟁 전에
반도체 패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기 앞서서 우리 반도체 글로벌 생산량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 농업 시대 지나가고 이제 정보화 시대 지나가고 4차 산업혁명 누가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느냐, 우리 뭐 중국이 가져가느냐, 그 결정적인 핵심이 저는 반도체, 모든 기술, 우리 메타버스를 하든 자율주행을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그 가장 근방은 우리 반도체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자율주행차, 미래차 만드는데도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우리 미국이나 우리 전 세계가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패권을 우리 중국이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느냐, 그게 에너지 패권 다음에 발생될 저는 이제 패권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찌됐건 우리 메타버스와 관련된 추상적인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 반도체 패권까지도 아직 가진 않았지만 지금 에너지 패권 그리고 식량 패권 이런 과정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문제, 우리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된 우리 식품 관련주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식품 관련주들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 먼저 첫 번째를 이야기 드리면 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6톤 정도 되는 그런 방사능 오염수를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어제와 오늘 수산물 관련주들이 반짝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식품 기업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오고 식량 가격 올라가고 우리 유가가 뭐 고가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곡물 가격의 상승, 유가의 상승, 그리고 이제 그런 해상, 운임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본의 식품 기업들이 이제 가을에 8,000개 정도 식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좀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이슈. 두 번째는 일본 식품의 8,000여 개 이상의 식품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이슈와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저는 이게 반도체 패권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대만의 TSMC를 흡수해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요. 미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미국의 공장 이제 지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이제 미국의 이제 하원 의장이죠. 우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에 방문을 했죠. 자, 그에 따라서 자, 외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대만의 하원 의장이 방문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거를 경제보복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자, 사드 배치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경제보복을 당하면서 우리 2015년도, 16년도에 엄청난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들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자, 지금 대만의 하원 의장이 방문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 방문했다라는 이슈로 중국에서는 대만 소재, 우리 식품주들, 과자 이런 종목군들의 수입 금지 조치를 명령 때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 우리 중국에서 공연 못하고 뭐 사업 진행하는 거 다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을 다른 기업들에게 뺏겼던 것처럼 지금은 대만의 식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혀버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당장 공산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산당은 한번 정책을 펼치면 그거를 좀 뚝심 있게 좀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사드 보복이 풀리지 않았고 우리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앞서 이야기 드렸는데 2015년도, 16년도 그때 받았던 이제 사드 피해가 아직도 게임판 승인 잘 안 해주고 그런 경제 보복에 우리나라가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자, 대만과 중국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대만에서 100여 개 넘는 식품 기업들이 중국 전역으로 수출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자, 이제 대만 기업들 식량 그리고 과자 이런 뭐 아이스크림 뭐 냉동식품 이런 것들 중국에서 수입 안 한다라는 외교적인 그런 보복 경제 보복이 어떻게 보면은 대만 기업들에게는 초대형 악재지만 대만 기업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게 반사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식품 관련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자와 수산물 관련주들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수급 가장 좀 세게 들어왔던 4가지 종목들만 빠르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라운제가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한번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00원에서 8,000원 밑으로 고가 대비 마이너스 50%, 55% 가까운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닥에서 자, 거래대금 없이 여러분들 게임 관련주들처럼 저점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죠.
우리 게임 관련주들 다 바닥에서 저점을 기다가 이제 막 카카오 게임즈 조금 올라가고 이제 막 위메이드 올라가고 우리 펄어비스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 제가 관련주들도 자, 뭐 식량 가격 관련된 이슈 뭐 올라간다 해도 주가는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저점 구간에서 거래대금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크라운제가 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오전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드리려고 여기 고가 뚫어낼 때 이거 방송 종목으로 체킹을 해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이 다음으로 준비를 했던 종목이 바로 혜태제가 식품이었고요. 자, 혜태제가 식품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 또한 우리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식품 가격 올라간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수혜주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 11,600원과 그리고 이제 10,000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세 분출 조정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고 과거의 이제 추세 하단이죠. 과거의 주요한 지지선을 이번 폭락장에서 이탈했다가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고 주기적으로 한번 올라갔을 때 끼가 있게 10,000원까지는 단숨에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우리 지지 구간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낸 부분이 오늘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혜태제가 식품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이 혜태제가 식품과 그리고 크라운제가 이 두 개 기업의 지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크라운 혜태홀딩스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혜태홀딩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도 이제 식량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 코로나 사태 이후에 1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뭐 유가 올라간다, 곡물 가격 올라간다, 과자 가격 인상한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12,000원까지 또 시세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 폭락장 때 여기 직전에 저점을 이탈했다가 게임 관련주들처럼 바닥을 기는 구간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터졌습니다. 자, 바닥에서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우리 게임 관련주들도 오늘장 수급이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 식품 관련주들도 대만에 있는 100여 개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됐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대만 소재 식품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사업 진출 못하면서 화장품 관련주 무너지고 엔터주 무너지고 뭐 이랬던 부분들처럼 대만에 있는 식품 관련주들의 중국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그거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과자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우리 시장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그런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이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봤을 때 자, 아직도 바닥에서 이제 막 첫 번째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라운 혜태 홀딩스 종목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식량 관련주 이야기 드리면서 자,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주식 거래하셨던 분들은 자, 우리 식품 관련주들 그리고 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지수가 빠질 때 굉장히 좀 큰 시세를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차트상 좀 잘 안 나오는데 자, 모나미라든가 이렇게 좀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2019년도 8월 7일 증시는 폭락장이었는데 이 주식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 사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소재,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이런 부분들 수출 안 하겠다 하면서 불매운동 관련된 테마주로 증시가 빠질 때 테마주 형태로 이런 종목군들이 애국 테마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식량 관련주들 중에서도 수산물 관련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방류한다 이런 일본의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해산물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톤 정도 엄청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이제 방사능 물 6톤을 일본에서 방류했다라는 이슈가 좀 이번 주 크게 좀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과거 식량 가격 올라간다 해서 1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한성기업이 다시 과거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또다시 식량 가격 상승 플러스 일본의 식품 가격 인상 플러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만의 식품 수입을 이제 금지한다라는 이슈와 그리고 우리 해산물 관련주들 뭐 이제 그런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제 일본 수산물 수입해서 안 먹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점진적으로 전파해 나갈 텐데 지금 당장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수산물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다루거나 한성기업이 이제 러시아 쪽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참치나 이런 쪽으로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성기업을 좀 준비해봤고요. 자, 동사가 이제 과거 이제 식량 가격 수혜주로 큰 시세를 만들었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최근 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바닥에서
자,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 직전의 고가를 강하게 뚫어냈을 때 단기 시세 분출이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자, 우리 식품 관련주, 과자 관련주, 크라운제가, 크라운 혜태홀딩스, 혜태제가 식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성기업, 수산물 관련주까지 좀 공부를 우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 반사 이익이었는데요. 대만이 미국과 중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면서 중국이 대만 식품의 수입 금지 경제 보복을 가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과자, 제과 관련주들 시세가 나와줬는데 크라운 제과가 상한가 갔고요. 또 크라운 혜태홀딩스, 혜태제과 식품 등도 두 자릿수 아주 큰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자, 더해서 중국의 수산물에도 역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기업이 함께 좀 수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식품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이제 상상한다고 봐요. 네. 그런 배경인데 거기 이제 대만 재료까지 더해졌던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시황에서 언급을 하려다가 이제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과연 미중 긴장, 그다음에 미중 어떤 긴장 고조가 과연 한반도에 또는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제 견해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왔었고 여기서 반도체 동맹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아니다. 절대 중국은 현재 한국을 향해서 보복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강력한 어떤 헤게모니가 반도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설수를 하게 되면 거의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 뒤로에도 보복이 없을 거다. 장담은 아니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어떤 보복은 없었습니다. 물론 치포 동맹이 좀 더 강화되면은 어떤 약간의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국까지 적으로 돌릴 만한 그런 녹록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만에 대한 어떤 그 보복 조치로 식품주였던 그 부분의 반사익도 상당 부분 갈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첨가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중국이 CATL이 대미 투자를 계획을 보류를 한다는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급등을 해줬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패권이 물론 앞으로 경과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부지리 또는 반사이익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이거는 약간 너무 안이한 생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치포 동맹이 강화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거는 국방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삼성 하이닉스 전부 다 중국 철수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요소수 보복이나 뭐 이런 것들 부분들은 그냥 제스처고 최근에 게임즈의 판호가 현재 며칠 전에도 판호가 발급이 됐습니다. 연속 3차례 발급이 됐다는 점에서 이제 자신 있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지 않을 가능성 많고 또 우리나라 입장은 너무나도 잘 중국은 압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보복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약간의 섣부른 전망을 하지만은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고요. 또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했던 부분들은 너무나도 소외됐던 지금까지는 곡물 위주나 이런 것들만 올랐잖아요. 근데 수산주라든가 이런 그 제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저평가적 요소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섹터고 또 투자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민경철 파트너님이 간단하게 또 하실 이야기가 있나 봐요. 네. 저도 좀 한 말씀 좀 덧붙여서 좀 네.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터질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제 터지게 됐고요. 이제 이런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에너지 패권 다음에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처럼 대만을 침공해서 TSMC를 흡수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위협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생산 패권을 좀 가져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미국이 용인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하나의 중국의 그런 간판을 걸고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것을 미국이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에너지 패권이 언젠가는 종결이 되겠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고 나면 그 다음 반도체 패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대만의 TSMC를 중국이 흡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흡수하게 된다면 중국에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을 없더라도 이제 TSMC를 통해서 반도체 수급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북한을 통해서 군사 위협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고 앞으로도 그러길 저도 바라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TSMC를 흡수하고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좀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는 좀 염두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키워드 굉장히 뜨겁습니다. 종목 발견을 위해서 가져와 주신 이 마켓 키워드가 메타버스와 게임주에 이어서 제과,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그런 뜨거운 현장 지켜보고 계신데요. 자, 이런 두 분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 저희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장중에도 이렇게 정말 한 가지 이야기로도 많은 섹터들을 둘러봐 주실 수 있고 또 그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선별해 줄 수 있는 두 분과 함께 장중 대응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 발견을 위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 살펴봤고요. 이슈를 분석하는 동안 두 분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발견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 텐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뭔가요? 넵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넵튠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넵튠에 대한 설명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예. 자, 넵튠이라는 종목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이 있고 그에 대한 메타버스의 전환도 준비를 하고 있죠. 현재 카카오가 지루하게 하락 장세를 보여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 또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메타버스에 있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메타버스로 전환을 하겠다 선포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카카오 게임즈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구체적으로 현재 그 카카오 게임즈 또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자회사들하고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넵튠을 골랐는데 넵튠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퍼즐, RPG 이렇게까지 다양한 종류의 게임 개발을 좀 했던 부분의 또 회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장 자회사 온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온마인드라는 회사는 가상 인간을 만든 수아로 유명하죠. 수아를 온마인드 회사를 인수를 좀 했고요. 왜 인수를 했을까요? 현재 메타버스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좀 한 거죠. 그다음에 맘모식스란 갤럭시티의 운영하는 그 갤럭시 부분들을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부수적으로 아이돌 제작사 딥스튜디오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펄스나인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를 현재 탑픽으로 해야 되는데 왜 넵튠을 했느냐? 아무래도 시총이 가벼울수록 탄력이 좋다.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먼저 출발을 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최근에 그 이제 상승을 좀 했던 부분들이 이때 한번 판호 발급해가지고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상승 초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린 건 뭐냐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한 달마다 또는 현재 21선마다 급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점에서 보면은 20일 전후에서 현재 급등 조짐을 약간
약간 보여주고 있고 눌림목을 보이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게 2차 상승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000원대 이하고요. 선절가는 15,000원이고 또 목표가는 특별히 노란톡에서 현재 공고회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세게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마켓 키워드 준비해 주신 대로 게임주 내에 있는 넵튠이라는 종목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일단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들보다는 식품이 뭔가 현실적인 문제긴 한데 저는 이제 식품 관련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유레카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유레카 종목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혜태제가 식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역사가 깊죠. 이제 영양갱.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할머님도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즐겨 먹었던 간식인 영양갱을 포함한 뭐 초코바 자유시간 그리고 뭐 이제 홈런볼 뭐 그런 이제 고향만두, 맛동산, OS 이런 뭐 백화점이 아니죠. 우리 마트 가면은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은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과자들을 만드는 업체고요. 자, 동사가 한 2014년도에 이제 스낵 업계에서는 굉장히 파급을 몰려왔었던 기존에는 감자칩만 있었는데 이거를 단맛이 나는 감자칩인 허니버터칩을 동사가 이제 개발, 착수하고 제품 출시하면서 그때 한번 엄청난 사회적으로 좀 광풍을 이슈를 이끌었던 이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기업의 청산가치적인 부분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자, 동사의 기업 가치는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이 회사가 몇 달을 주기적으로 계속 10,000원 정도까지의 시세가 과거로부터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증시가 이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전에 이 주식의 박스권 하단, 즉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자 주요한 지지 구간이 바로 7,600원, 7,800원, 8,000원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800원 구간을 최근 폭락장에서 이탈하면서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저항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 위로 상방을 우리는 10,000원까지 우리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000원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가 나올지 10,000원을 도달하지 못할지 정말 10,000원까지만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언제 윗꼬리가 달리고 차익 실현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되는 이슈지만 제가 봤을 때 과거의 저항 구간이었던 7,600원, 8,000원 구간을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과 수급을 활용해서 이 매물을 뚫어냈다는 것은 여기서 고가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대세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 대시세 초입일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대시세 초입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자, 이 윗꼬리가 10,000원에 도달해가지고 추세 상단에서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000원까지의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즉 단기 시세를 10,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혜태제가 식품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대만 기업 100여 개 종목들 이상의 식품 기업들에게 너네 거 이제 수입 안 하겠다. 이제 대만산 식품을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와 이제 그에 대한 이슈들이 그리고 이제 일본의 가을에 이제 식품 8,000여 개들이 가격 인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 이제 전방위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혜태제가 식품이 매출액이 뭐 반도체처럼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처럼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지만 이제 꾸준하게 영업이익 내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 혜태제가 식품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7,600원 구간, 네, 그리고 이제 8,000원 구간 현재가 밑으로 7,600원, 8,000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7,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밑으로 7,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7,600, 8,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의 10,000원까지의 추가 시세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언제 매수하세요?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지만 잘 매수 매도 타이밍 활용하셔가지고 크게 좀 수익 나시고 오늘 수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금술 좋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임상현 파트너와 민경철 파트너가 각각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두 개의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넵튠과 혜태 제과식품 목표가는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각각의 파트너님께서 잘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희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는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레카라고 외칠 만한 종목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